일요연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제작진이 또 다른 변화를 또 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 자기들이 초시계를 켜지 않고 우리 앞에 바라놓으면서 우리 보고 켜라고 지금 바로 앞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켜고 니들이 끄고 니들이 봐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초시계는 이제 니들이 해라. 우리 초시계 원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의미 없는 거 하지도 않겠다. 그렇습니다. 의지가 느껴지네요. 6월 넷째 주 KBL 로만 팩트 1부 순서입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KT 오리온 DB SK 전자랜드 순서로 가도록 하고,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준비한 거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댓글 정말 재밌게 많이 봤어요. 네. 저보고 분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 첫 번째 댓글이에요. 이제 조민우님이 이 기자님을 다음 방송에서 자이언 얼굴 분장으로 방송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고품격입니다. 고품격. 그런 저질스러운 행동 용납하지 않겠다. 저한테 그러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근데 조민우님의 그게 품격이 높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객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거 저질스럽다니요. 저는 고객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구나. 다만 사실 제가 그렇게 분장하고 나타나면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기분이 그날 되게 안 좋을 거기 때문에 한번 해봐요. 하기 준다면 하기 싫어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두 번째 염롱롱님이 농구계 아이유 김영현 기자 이렇게 했는데 김영현 기자 이쁘죠. 그럼요. 제가 요 댓글 캡처해서 김영현 기자한테 그대로 보내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이유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어디 아이유를 비교하느냐. 그냥 김영현 기자만 기분 좋은 그런 일반인. 김효진님이 김영현 기자 고정으로 이동환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김영현 기자가 이제 특별 게스트로 나와서 그랬는데 저는 이동환 기자 끝까지 갈 겁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계속 뭔가 압박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말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진짜 같이 갈 거면. 눈치챘어?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 확실히 김혜영 기자가 와서 그런지 진행도 조금 더 이제 김혜영 기자 매끄럽게 해주니까 딕션이 좋아요, 아주. 진짜 아주 도가 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륜연구 절실함이 부족합니다. 어그로가 약해요. 골수 팬들은 정보 얻으려고 방송 보겠지만 라이트 팬도 잡으셔야죠. 강수명님이 그러셨는데 이동환 기자가 자이언 분장을 하고 다음 주에.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고품격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여러분. 근데 강소연이 또 이거 하면서 내기 같은 것도 한 번씩 해라 이런 거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건 또 시즌이 개막을 해야 재밌는 걸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승부 내기 아주 꿀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LG 얘기하는데 삼성 로고가 무슨 일입니까? 초시계 갖다 주기 전에 이런 것부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작진은 각성하라.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만 진짜 그래요. 봤어요 저도. LG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로고가 있어. 아니. 제작진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세요. 우리만 사과할 수 없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킹관이님이 저의 닉네임은 관이 선수가 게스트로 나올 때쯤 외쳐주실 건가요? 그랬는데 킹관이 됐죠? 근데 이관이 선수의 그 유튜브 이동환 기자, 김현 기자 아주 발리는 거 내가 봤어요. 또 이동현 기자가 그 이제 썸네일에 채로 등장해서 썸네일 혹시 보셨어요? 아니 못 봤. 나 그런 거 못해. 거기 얼굴 나오세요. 진짜? 거기 나오세요.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 3달러. 3달러. 빵달러.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STC 가서 또 이관희 선수한테 그거 물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꼭 이륜농구 나오고 싶다고 계속 의지를 천명하더라고요. 3달러 줬는데? 그리고 이관희 선수가 그렇게 제대로 도발을 했으니까 나도 우리도 진짜 개막 특집으로 1티어부터 5티어까지 국내 선수들 샅샅이 분석해가지고 할 거야. 할 거예요 진짜. 1티어부터 5티어까지 이관희 선수 몇 티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기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단 KT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드디어 그 1옵션 외국인 선수 계약을 거의 확정을 해요. 성사 단계. 거의 성사 될 것 같다. 1순위 외국 선수 마커스 데릭슨. 그렇죠. 선수죠. 저희는 이제 확정 100%늘 조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하겠습니다. 다만 진짜 이제 거의 성사 단계 유력하다. 강력히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줬는데 강력하게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강력하게 유력하다 좀 이상해.
조금 이상한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네. 설명 기업이 또 네. 마커스 레릭슨 자 한번 그렇죠.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현재 분위기 봤을 때 이번 주 내로 발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선수가 이제 2018-19 시즌에 골든 스테이트에서 잠깐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좀 미국 G리그 무대에서 많이 맞아요, 뛰었었고 맞아요. 이 선수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신장도 좋고 이제 2m 1cm의 윙스팬이 이제 2m 16cm 신체적으로 되게 좋은 편인데 근데 플레이는 좀 소프트해요. 맞아요. 중거리슛 위주의 어떤 슈팅력을 중심으로 공격을 펼치는 그런 스타일의 3.5번? 4번?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곽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이고 뭐 상대적으로 이제 골밑이 그러면 좀 약하지 않을까.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을 보시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행동 반경, 활동 반경 자체가 저가 하이라이트 필름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스크린이 조금 미흡하다. 보통 이제 스크린을 서고 난 다음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픽앤팝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외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갖다 두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좀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2m 1cm 윙스팬 2m 16cm면 미국에서 NBA 뭐 이쪽에서는 한 3.5번 요 정도 슈팅력까지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그 얘기는 정통 빅맨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스크린 거는 능력, 정확하게 걸고 단단하게 걸어준 능력에서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한국에 와서 만약 계약이 성사되면은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거기에 동반되는 또 문제가 결국에는 빅맨 수비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서동철 감독의 어떤 조련이나 또 다른 선수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동철 감독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허운 선수하고 호흡이 살짝 걱정되기는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운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이 단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뭐 피켄롤, 피켄팝이 자유자재가 돼야 되는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피켄팝 위주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허운 선수가 이제 골밑으로 들어갈 때 어떤 공간이 많이 나면서 그런 부분 좋을 수 있지만 피켄 그 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이 돼줘야 허운 선수가 뭐 밖에서 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옵션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서동철 감독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면서 풀 게임을 몇 경기를 봤대요. 풀 경기를 몇 경기를 봤는데 그 하이라이트 필름에서 보이는 거하고 풀 게임하고는 다르다? 좀 다르다. 어떤 게 다르냐? 일단 하이라이트 필름 봤을 때는 그래도 살짝 좀 느린 거 아니냐 그리고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트랜지션에 문제가 없고 속경차에 문제가 없다. 또 수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스위치할 때 어떤 그 가드를 어떻게 막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는 그쵸. 2대2 수비에서 했지 나가는 네.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수비 적극성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클러치 타임에서 공격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 선수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 공격력이 기본적으로 포스트업이 되는 선수 그리고 미드레인지뿐만 아니고 석점까지 나와서 쏠 수 있는 내외곽의 그런 이제 토탈 패키지 같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KT가 이제 승부처에서 이렇게 한두 점 싸움을 할 때는 이 선수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선수가 들어갔을 때 골밑 투쟁심이 약화된다 이런 경우에는 KT의 센터 있죠 김현민 예. 김현민을 붙이면서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메워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골밑 수비 좀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기동성이 어쨌든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2대2에서 했지나 뭐 이제 스위치 이후에 가드를 이제 사이드 스텝으로 따라가는 거 이런 건 괜찮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노아쿠나 자밀원이 같은 이제 골밑에서 이제 무게감 있는 선수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제 몸싸움을 해주면서 좀 잘 버텨주느냐 이거는 결국에는 박스아웃 문제랑도 연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금 이제 문제가 노출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선수들이 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을 만약에 이제 효과적으로 해결을 빨리 못 한다면은 이제 결국에 조니 그브누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또 그런 부분을 채워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거예요. 그러니까 데릭스는 이그브누와는 완전히 반대 타입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입에다 지금 1cm. 1에 113kg거든요. 그래서 예. 버티는 힘도 어느 정도 있고 만약에 그 가위바위보 게임이 어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막기도 힘들지만 상대가 나를 막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게임이 말린다. 그러면 이제 이구분우 선수를 갖다가 이제 투입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니까.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제 KT가 2옵션부터 이렇게 뽑는 거는 살짝 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KT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라고 했었지만 서동철 감독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어떤 계약 금액에서 가장 합당한 제2옵션 존 이구분우 선수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1옵션 있는 선수를 갖다가 다 찾아봤는데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1옵션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2옵션부터 잡은 거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설정해 놓은 그런 선수 중에 존 이구분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수였다.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감독이 어떤 그냥 재량권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재량권이고 그거를 이제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어떤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달러 안에 맞춰서 영입하면 괜찮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KT 외국 선수 이제 구성에서 조금 눈길이 가는 게 사실 서동철 감독 부임 이후에 이때까지 KT가 외국 선수 영입한 어떤 히스토리를 좀 보면은 베테랑들 좀 위주였어요. 마커스 랜드리도 그렇고 바이런 멀리스도 그렇고 알성트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나이대가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경력이 꽤 있는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존 이그브노도 그렇고 마커스 데릭슨도 그렇고 최근에 NBA G리그 이쪽 왔다 갔다 한 되게 젊은 선수들이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베테랑들을 영입하면서 KT가 같이 갔을 때 어쨌든 안정감이 분명히 있었다고 이제 판단한 건데 그거보다는 어떤 이제 젊은 선수들의 어떤 활동량 그런 에너지 그리고 이 선수들은 최근에 이제 G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어떤 세계적인 어떤 현대 농구 트렌드에 좀 맞는 어떤 롤들을 계속 G리그에서 계속 수행을 하면서 뛰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 다시 KT는 좀 이제 어떤 외곽 중심의 농구, 어떤 좀 공격적인 스타일의 농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활동력이 좋기 때문에 KT 트랜지션을 잘 만다는 얘기는 거죠. 예, 그렇죠. 저는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김영환 선수가 주장을 잡아주고 있고 호은이나 양홍석이 어느 정도 무리익었다 이 판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보다는 뭐 젊은 이제 선수로 해서 활동력을 높이는 게 KT 입장에서는 전투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팀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외국인 선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1옵션은 빅맨이고 뭐 2옵션은 지금 뭐 스코어러 타입의 어떤 포워드 영용병이 아닌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옵션은 오퍼가 지금 들어간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오케이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표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 문제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근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그 오리온의 강훈중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요즘 활발히 하시면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계시죠. 예. 이륜농구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이류농구를 통해서 이제 아드님의 권유로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을 여시게 됐고 강호진 감독님 부디 KBL을 흥행해 이제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시길 기다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관희 선수의 그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이동환 기자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현영 기자나 이관희 선수가 그 얘기를 왜 하냐고 했던 얘기 또 하죠. 근데 그런 것 같아 진짜. 근데 또 제가 여기서 뭐 그냥 네 알겠어요 이러고 다른 얘기하면 또 감독님께 실례잖아요. 뭔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일부러 한 겁니다. 자, 뻔한 멘트. 오케이 강훈중 감독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승현 선수가 지금 변화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현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발바닥 안쪽에 좀 근육이 좀 찢어지는 부상이 있었고 이게 사실 시즌 내내 완치가 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상을 달고 뛰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승현 선수는 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휴식기가 길었고 그때 동안 푹 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이제 이대성이 왔으니까 이대성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승현 본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2대2의 핵심은 결국에 가드 돌파라고 생각을 한다. 그 부분에서 대성이 형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잘 되고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결국 이제 대성이 형이 수비자를 더 끌어모을 것이고 내가 그럴 때 이제 빈자리를 잘 찾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대영 선수가 수비를 끌어모을 때 롤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한 번씩 팝아웃 해줘서 또 캐치앤슛 던져주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선택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감각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리온이 이제 방금 유동혁 기자가 그 이제 1옵션 외국 선수 오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빅맨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승현이 이때까지 오리온에서 뛴 이래로 거의 웬만한 포워드랑 이제 손발을 맞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봤는데 이승현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때까지는 내가 상대 외국 선수 센터와 매치업을 해야 됐다. 용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용병 수비수. 예,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체력 부담이 컸고 공격에서 좀 체력을 아끼고 수비에서 힘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 근데 센터 외국 선수가 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세이브된 체력을 공격에서도 활용할 것이다. 공수 밸런스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통할 것 같아요? 이승현 네. 선수가 공격적인 어떤 재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하면서 그런 이제 공격에서 비중을 뭐 높이가는 2옵션이나 3옵션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할 것 같냐는 말이죠. 3점 성공률을 좀 더 높인다든지 네네. 어떤 이제 볼을 받은 이후에 어떤 슛을 올라가는 인사이드에서 올라가는 동작 이렇게 속도 자체를 높이는 그런 좀 운동 능력적인 부분이 좀 달라져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네.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예, 그러니까 눈에 띄게 그게 쉽게 되는 거라면 사실은 뭐 모든 선수가 가능한 거겠죠. 예. 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이제 선수가 이게 단련을 한다기보다는 네네. 기본적으로 타고난 부분에 좀 의존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승현 선수가 아까 말씀 뭐 피켄팝 이후에 캐치앤슛의 어떤 속도, 릴리즈 속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부터 거의 비슷해요. 이걸 바꾸려면 이걸 올리려면 슈팅, 릴리즈 동작 이런 슈팅 모션 자체를 다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바뀌긴 되게 힘든 거죠.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저는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지금 이승현 선수는 지금 구조상은 외국인 빅맨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승현 선수의 어떤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데 좀 더 용이해 보이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올 시즌에 시험대에 서 있다. 오히려 시험대다. 왜냐면 그러니까 대표팀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가장 큰 강력한 장점 활동력 그리고 수비 그리고 센터 수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장사 아시아 그 선수권 대회 때는 하다디까지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그때 뭐 한국의 어떤 그 수비 핵심이었는데 근데 과연 이 선수가 그러면 공격이 될까? 이럴 때 이제 이동환 기자가 이 부분은 이제 재능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에서 2대3과 2대1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미스매치가 생기면 픽앤롤이에요. 아니 픽앤팝을 해서 중거리 쏘겠지. 이거는 뭐 잘하는 부분이니까. 빅맨과 하이로를 해요. 그럼 거기에서 1대1에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렇죠. 안쪽에 미스매치나 이런 부분에서.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그 이승현 선수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나는 기로에 서 있는 거라고 봐요. 빅맨이 기본적으로 용병 수비를 해주면 이승현 선수 같은 그 가치가 있으면 어떤 날은 20점씩 해줘야 된다고. 15점, 20점씩 그죠? 그렇죠. 어떤 날은 못 하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최대 강점은 수비니까. 근데 이제 좀 더 공격적인 롤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승현 그렇죠. 선수.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과연 이승현 선수가 올 시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데 지금 이승현 선수가 그걸 해주면 오리온이 한 단계 스텝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 경기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팀으로 넘어갈까요? 네, DB로 한번 가보죠. DB가 지금 나카무라 다이치 그 입국 스케줄이 거의 나왔죠. 예, 일단 현재 비자 발급을 받는 과정에 있고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좀 악화가 돼서 원래는 뭐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비자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고 지금 뭐 이제 취업 비자 형태의 어떤 비자를 발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한 7월 초쯤에 발급이 완료가 될 것으로 이제 구단 측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입국 바로 한다고 해도 이제 한 2주의 자가격리 기간 그렇기 때문에 한 7월 중순에 팀 훈련에 합류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결국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는 건 둘째치고 이 선수의 어떤 뭐 주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따라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규정상 지금 이런 그 나카무라 다이치 선수의 어떤 셀러리 캡이 국내 선수 셀러리 캡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셀러리가 예. 셀러리 캡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숙소 문제라든가 뭐 식비라든가 뭐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 아시아 쿼터 제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국내 그 셀러리 캡에 포함이 돼 버리면 그래서 지금 DB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냐. 나카무라 다이치 같은 경우 지금 5천 받는데 그렇죠. 그거 해결하고 나면 사실은 거의 무료 봉사 수준으로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 근데 네. 아시아 쿼터제가 흥하려면 사실
뛰어와가지고 어쨌든 경제적 이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런 상태에서 나카무라 다이치는 이상만 감독과의 어떤 특별한 인연 때문에 DB로 왔고 일본인 최초 그리고 아시아 쿼터 1호가 됐지만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거의 없을 거다. 만약에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번 쪽은 다음 주에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숙소 문제라든가 또는 아시아 쿼터제를 셀러리 캡으로 빼는 문제를 논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카무라 다이치가 DB에서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전 사실 공격에서는 당장 크게 기대를 하기는 조금 힘든 레벨이 아닌가. 속공. 엄청. 예, 그러니까 이제 워낙 속공은 잘할 수 사이즈에 있잖아. 운동 예. 공격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말씀하신 어떤 트랜지션 공격, 그러니까 압박 이후에 어떤 속공 득점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세트 오펜스에서 당장 뭐 이번에 팀을 떠난 뭐 김민구 수준 어떤 볼 핸들링과 어떤 외국 선수와 2대2 게임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영상을 예.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대하기 힘든 것 같고 오히려 두경민 허웅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나카무라 다이치는 말씀하신 속공 그리고 사이즈 활용한 수비 여기서 좀 기여도를 높게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기기에는 지금은 당장 좀 무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2대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으니까 상대의 어떤 에이스를 압박하는 그런 수비 그리고 1.5번 게임 리딩이 어느 정도 되는 그 슈팅 가드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DB의 어떤 12인 로테이션에서 그런 면에서는 나카무라 다이치를 잘 쓰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상범 감독이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일가견이 있으니까 지난 2년 동안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감독이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DB가 지금 이제 3, 4번 쪽에 요쪽에 이제 벤치가 그렇게 막 단단한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스터 자체는 다 채웠지만은 조금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고 이거는 사실 이상만 감독도 좀 언급을 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다이치가 190cm 사실 포워드 보기에는 큰 신장이 아니지만은 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3번에서 뛰어줄 수 있는 사이즈와 운동력은 되니까 네. 좀 그런 식으로 두 가드와 함께 뛰게 하는 케이스도 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3가드가 되겠네요.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3가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DB는 연봉 협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특집을 한 번 더 할 텐데 일단 DB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단 세 선수, 가장 큰 선수 김정규, 예. 허웅, 두경민 이 선수가 지금 약간의 이제 뭐 이견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마무리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 네. 공식 발표 이후에 저희 연봉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분석을 갖다 해드리고 자 SK 한번 가보겠습니다. SK는 또 별거 없어. 미네라스 사태 이후로 평온합니다. 예. 평온해요.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뭐 SK 측은 이제 미네라스 어떤 뒷돈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계속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예.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조를 진짜 하고 아니다. 계시는. 그래서 예. 저는 사실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이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SK 지금 그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네라스가 여기 하나 뜰 텐데 예. 그렇지만 SK 논리상 어떤 허점은 없다. 그쵸. 그때 말씀을 갖다 네. 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SK 프런트한테 그러면 지금 SK가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냥 차라리 SK가 그런 어떤 그런 오해를 갖다 풀기 위해서 풀고 가면 더 좋지 않냐. 그러니까 증거 뭐 좀 구체적인 어떤 증거 이런 거 없냐. 그거를 그냥 공개를 해버려라. 그러면 깔끔하게 털고 갈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프런트에서도 답답해하면서 근데 진짜 KBL 표준 계약서 그쵸. 요거 하나 지금 밖에는 솔직히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없어요 실제로. 그쵸. 이거라도 내가 공개를 하면 공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SK가 진짜 그 미나스 뒷돈이 없고 맞다면 참 답답한 노릇일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연봉 협상에서 지금 핵심인 선수가 5명 정도 있는데 여기는 김선영 선수 있고 최준용, 안영준, 김민수, 최부경 이 선수 5명이 있는데 SK는 연봉 협상을 조금 늦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짝 이제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마무리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이거는 구단의 의견이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그쵸. 있어. 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연봉협상 이견이 없다 그러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죠. 서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예. 말씀하신 5명을 보면은 사실 뭐 김선영을 일단 두고 최준용, 안영준은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올라가야 되는 선수들이고 반면에 김민수, 최봉영은 사실은 활약이나 지난 시즌 출전 경기에서 부상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좀 깎여야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부분에서 아마 조금 서로의 이견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그렇습니다. 발표 나면은 또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이제 미네라스 워딩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8월 25일 날
그렇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입국 날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을까? 확정 안 된 건 왜 안 됐냐면 자가격리. 그렇죠. 예. 근데 자가격리가 또 문제인데 자가격리에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2주 전에 들어와 가지고 25일에 맞춰 가지고 훈련하면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니냐? 그렇죠. 그죠?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여기에 월급은 어떡하느냐?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투자가 적극적인 구단들은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주든가 쳐서 주지 뭐 이렇게. 하고 예.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돈을 안 쓰는 구단들은 그거 우리가 줘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나 그러면 2주 전에 들어온 입국을 시킨 외국인 선수가 있는 구단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25일에 입국시켜서 2주 정도 늦춰가지고 그냥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거기서는 돈 없는 구단 뭐라 그러냐면 형평성. 문제를 따져요. 농구 발전부터 합시다 여러분. 좀. 지금 이걸로 구단별로 진짜 실제로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돈 문제여서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첨예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첨예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죠. 아니 예.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 14일치 연봉 그 조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주고 연습 선발 맞춰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저렇게 해서 너무 인기 없고 그러면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적인 예예요. 그 KBL의 하향 평준의 단적인 예야 이게.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걸어서 자기가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남들도 못하게 만든다니까. 나 이거 보고 진짜 나 삐졌어. 예, 지금 이제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 네.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이건 진짜 조그마한 것 같죠. 이게 사실 예전에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제가 막 용병닷컴 뭐 김혜연 기자 가가지고 내가 막 야 이막 XX다 하지마 내가 이러던데 또 하고 있어. 나 진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동 기자 얘기는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있었던 많은 문제의 어떤 근본에 이런 어떤 이제 문제가 깔려 있다. 우리가 왜 그 뭐 예. 그런 얘기를 하죠. 루틴 얘기하잖아요. 다이어트 루틴. 이게 그 하향 평준화 루틴이에요. 반복되는. 그래. 같이. 예. 내가 지금 제가 KBL 지금 취재한 지 20년 되지 않아? 20년 되지 않습니까? 10몇 년 전부터 계속 이래 계속. 나 짜증나서 진짜. 진짜. 예, 알겠습니다. 진짜 그러지 마세요. 나 이제 구단 공개할 거야 내가 진짜. 부담 공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다. 예, 하지만 이동혁 기자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구단들 문제 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동환 기자 내가 막 뭐 이렇게 하면 이러면 치지 마세요 그래. 네. 치지 마세요 그래. 한 10번 해. 알 거야. 그냥 짜증이 나왔나. 짜증나죠. 그 상태야 내가 지금. 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그렇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다음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연봉업상이 지금 4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차바이 선수, 정영삼, 김낙현, 박찬희. 차바이, 정영삼, 박찬희는 이제 인하 대상이죠. 인하 대상이고 특히 박찬희 선수는 조금 많이 인하 대상. 그쵸. 그때 말씀드렸었고 차바이도 사업을 받았는데 FA를 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럼요. 좀 떨어지는 상황. 김낙현 선수는 좀 대폭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폭의 차이가 약간 있다. 근데 이게 뭐 실제로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 6월 30일까지 남았으니까 한두 차례 정도 미팅을 갖다 더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도 보지 마시고 그냥 요 정도가 지금 요 정도의 선수가 연봉 협상에 이견이 있다라는 이제 정보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자랜드가 외국인 선수가 2순위가 빅맨이고 그렇죠. 1순위가 포워드형 스코어러다 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순위는 거의 결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1순위 외국인 선수를 지금 잡으려고 오퍼가 들어갔는데 아직 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1, 2순위를 같이 확정 발표를 하려고 2순위 선수도 지금 공개를 갖다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파지 않았습니다. 굳이 묻지 않았다. 끝나고 하려고. 예. 끝나고. 확실하게 그냥 두 명 다 한꺼번에. 그 내가 좀 알려줘 막 이랬는데 왜 그러면서 알았어. 그럼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외국 선수 계약이 하다가도 이제 빠그라지는 사실 맞아요. 문제팅 그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구단들이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이거 밝혀지는 그리고 거를. 1순위가 예를 들어서 바뀌면 2순위가 또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항상 지지해주시고 애청해주시는 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동환 기자 끝까지 갈 겁니다.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더 불안해요. 우리 김효영 기자 보고 싶다. 영현아 꿈도 꾸지 마. 1위 농구.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